여러분, 블록체인 시내는 수많은 유행어가 존재합니다. 디파이 썸머, NFT 붐, 그리고 최근에 AI 메타까지. 하지만 이 모든 트렌드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숙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입니다. 오늘 소개할 프로젝트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더리움 확장성의 엔드게임, 즉 최종 병기라고 입을 모아 칭송했던 프로젝트, 바로 GK-SYNC입니다.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정작 이 코인이 왜 중요한지, 기술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현재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명확하게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오늘은 단순히 좋다 사라는 식의 선동이 아니라 펀더멘털과 기술력,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까지 냉철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특히 온체인 데이터와 벤처 캐피털, VC의 자금 흐름을 통해 이 프로젝트가 과연 내 포트폴리오에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철저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더리움의 구원투수를 만나러 가보시죠. GK-SYNC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역사를 잠깐 되돌려봐야 합니다. 2017년을 기억하시나요? 귀여운 고양이 캐릭터를 사고 파는 크립토키티라는 게임이 나왔었죠. 당시 이 게임 하나 때문에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송금 하나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고 수수료는 몇만 원을 훌쩍 넘겼죠. 이때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이더리움은 다 좋은데 느린 속도와 비싼 가스비가 발목을 잡는구나. 그 이후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내가 이더리움을 죽이겠다며 이더리움 킬러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솔라나, 아발란체 같은 레이어 1들이 그랬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더리움은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깨달았습니다. 해답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을요. 즉, 이더리움 본체 L1의 강력한 보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복잡한 연산과 거래 처리만 밖에서 빠르게 수행하는 레이어 2, L2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GK-SYNC는 바로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한 가장 강력한 구원투수입니다. 그렇다면 GK-SYNC는 기존의 레이어 2와 무엇이 다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운송수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 L1은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모든 정류장마다 서고 승객 한 명 한 명의 표를 기사님이 직접 검사합니다. 당연히 느리고 요금도 비쌉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기존 L2들입니다. 이들은 고속버스입니다. 일단 멈추지 않고 달립니다. 빠르죠.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짐을 찾으려고 출금하면 혹시 무임승차한 사람 없나요 하고 확인하는 기간, 즉 7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돈을 빼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 급할 때 정말 답답하겠죠. 마지막으로 GK-SYNC입니다. 이건 보안요원이 탑승한 KTX입니다. 열차가 출발하자마자 보안요원, 수학적 증명이 승객 전원의 표 검사를 순식간에 끝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기다림 없이 즉시 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지식 직면, 제로 놀리지 프루프의 힘입니다. 7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즉시성, 이것이 GK-SYNC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GK-SYNC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기술적 난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GK-EVM이라는 기술입니다. 블록체인 개발자들에게는 오랜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영지식 증명, GK 기술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기존 이더리움 시스템, EVM과 호환이 잘 안 된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 GK-SYNC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스타크넷의 경우 성능은 뛰어나지만 개발자들이 카이로라는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선 진입 장벽이 너무 높죠. 하지만 GK-SYNC는 다릅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쓰던 솔리디티 언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을 Full EVM Compatibility라고 합니다. 즉, 이더리움에 있는 수많은 DApp들이 코드 수정 없이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GK-SYNC로 이사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장성, 보안성, 그리고 호환성이라는 블록체인의 세 가지 난제를 동시에 해결한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셈입니다. GK-SYNC의 야망은 단순히 하나의 빠른 블록체인이 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의 큰 그림은 바로 하이퍼체인입니다. 쉽게 말해 GK-SYNC라는 거대한 메인넷 위에 게임 전용 체인, 소셜 전용 체인, 디파이 전용 체인 등 수많은 앱 체인, L3들이 연결된 거대한 인터넷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되는 도구가 GK 스택입니다. 누구나 이 툴킷을 사용하면 자신만의 맞춤형 블록체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체인들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라스틱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통해 마치 하나의 다리로 연결된 것처럼 유동성을 공유합니다. 게임 체인에 있는 아이템을 팔아서 번 코인으로 소셜 체인에서 바로 후원을 할 수 있는 끊김없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GK싱크가 꿈꾸는 거대 생태계의 비전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돈이 없으면 망합니다. 특히 기나긴 하락장을 버티려면 든든한 전쟁 자금, 월 체스트 필수적인데 GK싱크는 이 부분에서 압도적입니다. GK싱크의 개발사 메터랩스가 투자받은 총 금액은 약 4억 5,800만 달러, 한화로 무려 6천억 원에 달합니다. 투자자 라인업을 볼까요? 실리콘밸리의 제왕 안드레센 호로이츠, 크립토 전문 VC 드래곤플라이, 블록체인 캐피털 등 소위 말하는 1티어 VC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GK싱크가 단순히 L2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넘어 미래 블록체인 인프라의 표준이 될 것이라고 베팅했기 때문입니다. 이 막대한 자금력은 향후 생태계 보조금 지급, 마케팅, 인재 영입 등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투자자로서 가장 중요한 토크노믹스를 살펴보겠습니다. GK 토큰의 총 공급량은 210억 개입니다. 이 중 약 67%가 커뮤니티와 생태계에 배정되어 있고 나머지 33%는 팀과 투자자 물량입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발행 메커니즘입니다. 보통의 코인들은 미리 다 찍어놓고 지갑에 넣어두지만 GK싱크는 캡트 민터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건 마치 저스트인타임 생산 방식처럼 전체 한도는 정해져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토큰을 발행, 민팅해서 쓰는 구조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첫째, 팀과 투자자의 락업 해제 시점이 언제인가. 둘째, 필요에 의해 신규 발행되는 물량이 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얼마나 주는가. 이 물량들이 시장에 풀릴 때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장밋빛 전망은 거두고 냉철하게 리스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불안정성입니다. 영지식 증명, JK는 수학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JK싱크는 스스로도 자신들의 기술이 아직 베타 단계라고 말합니다. 언제든 버그가 터질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2025년 7월 증명 시스템 개입, 프루프 시스템 인터벤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취약점이 발견되어 개발팀이 수동으로 증명 생성을 일시 중단시켰던 사건입니다. 물론 자산 탈취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이는 여전히 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보안 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는 말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봐야 합니다. 아직은 검증이 더 필요한 초기 단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피 튀기는 경쟁입니다. L2 시장은 지금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이미 아비트럼과 옵티미즘이 압도적인 TVL, 예치 자산과 사용자 수를 바탕으로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GK 기술을 쓰는 스타크넷, 폴리곤 GK EVM, 스크롤, 리니아 같은 쟁쟁한 경쟁자들이 맹추격 중입니다. 기술력이 좋다고 무조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 누가 더 킬러 앱을 많이 유치하고 유저들을 데려오느냐 싸움입니다. 윈도우가 기술이 완벽해서 1등이 된 게 아니라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1등이 된 것처럼요. GK싱크가 이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을지 그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블록체인의 이념과 관련된 중앙화 이슈입니다. 현재 GK싱크에서 트랜잭션의 순서를 정하는 시퀀서는 개발사인 메터랩스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중앙 서버입니다. 블록체인 평가 사이트인 L2빛을 보면 GK싱크의 단계가 아직 스테이지 0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업그레이드 권한이나 운영이 여전히 중앙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메터랩스가 나쁜 마음을 먹거나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아 특정 거래를 검열한다면 우리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로드맵상으로는 탈중앙화 시퀀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지연될 경우 검열 저항성이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 로드맵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반드시 감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다 발견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TVS, Total Value Secured, 브릿지 자산은 약 4억 5,900만 달러로 꽤 높습니다. 즉 GK싱크 지갑으로 돈은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돈이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실제로 굴러가는 디파이 TVL 예치 자산은 약 3,300만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비유하자면 쇼핑몰 지차장은 차들로 꽉 찼는데 막상 매장 안에는 손님이 없고 물건도 안 팔린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자금이 에어드랍이나 투기를 노리고 들어왔다가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냥 지갑에 방치되고 있거나 파생상품 거래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 생태계 활성화를 나타내는 락업, 락트 자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속빈 강정일 수 있습니다. 투자의 핵심은 가격이죠.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봅시다. 현재 가격 0.03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 마켓캡은 약 2억 6,500만 달러입니다. 그런데 완전 희석 가치, FDV, 즉 나중에 풀릴 물량까지 다 합친 가치는 6억 3,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FDV가 시가총액의 2.4배가 넘습니다. 이는 앞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올 물량이 현재 유통량의 2배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당장은 가격이 싸 보일 수 있어도 락업 해제, 얼록 스케줄에 따라 막대한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 희석 가치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GK싱크, 과연 살만할까요? 강점은 명확합니다. 현존 최고의 확장성 기술인 GK-EVM, 1티어 VC들의 막대한 자금력, 그리고 앱체인을 연결하는 하이퍼체인 비전입니다. 펀더멘탈만 보면 1등 신랑감입니다.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 아직 불안정한 초기 기술, 경쟁사 대비 턱없이 낮은 디파이 활성도 TVL, 그리고 중앙화 이슈입니다. 제 한 줄 평은 이었습니다. 장기 인프라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나 단기적으로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술은 완성되었지만 그 위에 꽃 피울 생태계는 아직 적밭합니다. 당장의 가격 펌핑보다는 이더리움 생태계의 미래 인프라에 투자한다는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GK싱크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실전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1. L2빗 모니터링. 스테이지 단계가 1 이상으로 올라가는지 매주 확인하세요. 중앙화 리스크가 해소되는 신호입니다. 2. 얼록 스케줄. 팀과 투자자 물량이 언제 풀리는지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그때가 단기 고점일 수 있습니다. 3. TBS vs TBL 격차. 주차장, TBS에 있는 돈이 매장, TBL로 이동하는지 보세요. 이 격차가 줄어들어야 진짜 상승장이 옵니다. 4. 시퀀서. 로드맵대로 시퀀서가 탈중앙화되는지 감시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DYOR